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송현주입니다. 한동안 안개 속으로 들어갔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시민 여론조사 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민 수기 결과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유휴부지를 팔아서 예산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2023 대구 정원박람회 소개합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138.6km 지점 1차로 쪽입니다. 8시경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여파를 받아서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 118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긴 구간 답답하게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시내도로 위쪽으로도 사고 있습니다. 동부로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신천 내거리 방향으로 신천 내거리 교차로 안쪽입니다. 승용차 추돌 사고 있으니까요. 구간 이동하신다면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예상됩니다. 달구벌대로는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쪽, 범어 내거리 앞두고 가득 몰렸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팔달교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11도, 김천은 7도로 시작했고요. 낮에는 대구 21도, 김천도 21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내일과 모레 더 낮아지겠는데요.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는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내외로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3도, 습도는 76%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정부가 국내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보다 필수 의료 수가 개선 같은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둘러싼 파업 당시보다 의료계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의료계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하는 거라면 좀 갈 길이 험난해 보이는데요. 예,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와 의협이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고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신뢰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또 응급실이나 소아과, 외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 감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건데요. 이대로 가면 국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주요 선진국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있나요? 예,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반드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수가 개선 등 의사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도 오히려 미용 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걸로 보이므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논의와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 몇 해 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었죠. 예, 2020년에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습니다. 또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했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네, 좀 양측이 건설적인 논의를 좀 충분히 하고 이런 실질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 북구의회가 9천만 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를 구의회 이장 의전 차량으로 고집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차량을 구매하려던 서구의회는 논란을 의식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최근 관용 전기차 구매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책정된 예산은 9,280만 원으로 국산 전기차 모델을 삽니다. 네, 민생도 어렵고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공공 분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9천만 원대 차량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북구의회는 2014년 약 3천만 원에 산 중형차를 사용해 왔는데요. 바뀐 법에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를 사야만 하는데 이전 차량은 세단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마땅한 차량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구의회의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전기차를 의전 차량으로 쓰는 곳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구로구청은 5,400만 원대 세단을, 또 부산 수영구청과 광주 서구청은 5천만 원대 SUV 차량을 의전 차량으로 활용 중입니다. 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외국인 투기 세력이 불법 외환 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주 금요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방조,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9,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던 A씨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A씨와 부하 직원들은 외국 법인이 자사에 개설한 국내 계좌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약 3년간 800여 회에 걸쳐 7조 원 상당의 외환 입출금을 돕고 2,50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리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7조 원대 외환 거래라니까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예, 거래 주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중국인 큰손이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 외국환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A씨는 이 중국인이 장내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이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면서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네. A씨는 이 대가로 명품 시계를 비롯해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페라 가수보다는 오페라 배우라고 불리우고 싶은 베이스 전태현입니다. 제가 성악을 시작한 지 29년 차고 첫 오페라 데뷔는 2001년도에 했는데 돈조반니의 기사장 역할로 오페라 데뷔를 했습니다. 성악을 하면 그냥 무대 위에서 그냥 노래만 하고 내려올 수 있는데 오페라는 종합 예술이잖아요. 연기도 하고 춤도 춰야 되고 그 노래 안에서 텐션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종합 예술이 정말 매력적인, 그래서 오페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관객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찬사를 보내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 역을 할 때인데 다른 분들이 나왔을 때에 보내주신 박수도 엄청났지만 제가 나왔을 때 기립을 해주셔서 막 찬사를 보내주셨었던 때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제 목표는 오페라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 역을, 그 오페라를 우리 대구 국제 오페라 하우스 축제에 출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거기서 성악가상을 받아보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시작했잖아요. 아주 대단한 작품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오페라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로 지역사회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자세히 짚어보죠.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볼까요? 네, 대구시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사업 인지도와 건립 시기, 재원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건립 시기는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 대구시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보류, 또 모름 이렇게 3개 답변을 두고 진행이 됐는데 80.7%가 재정 상태가 좀 나아질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맞다. 이런 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원 대책 관련해서 이게 좀 중요한데 그 빚을 내서
그리고 신청사 예정지역 유휴 부지를 매각해서 한 해 200억 원씩 적립해 20년 후 그 적립금으로 모름 뭐 이렇게 좀 4개 답변을 두고 또 역시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네. 결과가 이제 절반을 넘은 60.5%가 유휴 부지 매각을 그리고 25.9%가 20년 적립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신청사와 관련해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예산 1,6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고요. 응답률은 15.6%,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 건립 시기와 재원에 있어서 이 빚을 내서 최대한 빨리 짓는다는 건 이 시민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대구시 쪽에서는 이 빚을 낼 수 없다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일단 부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 평가를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우리 지역사회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대구시 의회 쪽의 분위기는 좀 안 좋습니다. 네네. 이만규 의장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날 임시회가 열렸는데 개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지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시청사 이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것도 대구시가 부지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매각 동의안을 좀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더라도 시의회 내에서는 입장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네, 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이 달서구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대구 신천 수변화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 K2 후적지를 이 두바이식으로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과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결정해 왔었나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건립 재추진을 핑계 삼아서 부지 매각을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발하는 쪽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또 달서구 지역에서 네. 가장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다른 구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네네. 이게 그 여론조사에서 이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대구 시민의 전체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알고 있다는 답변이 16.2%, 37.9% 그러니까 한 50%를 넘었는데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이 33%,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2.9%, 거의 절반 정도죠. 네네. 그래서 상당수 시민이 이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좀 주목할 점인 것 같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20, 30대의 보류 의견이 좀 크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또 그렇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이 신청사 건립 부지를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이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였는데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또 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 공감대와 당시 이 집행부가 좀 밀어붙인 끝에 이 수기민주주의 방식으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며 이 관련 부서도 없애고 이 재검토설이 흘러나오다가 이 옛 두류정수장 유휴 부지를 매각해서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안을 세우게 된 겁니다. 네. 네, 본래 이 정수장 유휴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일부를 매각한다면 신청사 부지가 좀 축소될 수 있고 민간업체들이 들어오면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청을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기가 좀 어렵고 주민을 위한 시설 역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휴부지를 매각해 그 재원으로 건립하자는 응답이 달서구에서 이게 65.9%로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것도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청사 건립을 원한다고 그렇죠. 봐야 그렇게 되겠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쟁점은 일단 신청사를 지을 예산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3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그 추정 예산이 3,7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이 좀 그 이후 계속됐고요. 많이 올랐죠. 현재는 4,500억 원 정도 네. 대구시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적립된 청사 건립기금이 한때는 한 2,000억 원 정도까지 네. 됐는데 지금은 600억 원 정도밖에 600억 없는 것으로 원.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구시가 연말까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결정된 수도 공급 설비를 폐지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뭐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인데 네. 일단은 대구시는 내년 연말쯤 다시 매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매각 동의안이 곧바로 통과되더라도 뭐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 이 건설과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빨라도 2030년 즈음에서야 신청사 완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의회 입장에서만 보면 매각 동의안 통과도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입장 변화 없다고 네. 아까 뭐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구시가 시민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청사 건립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발표됐던 이런 기존의 입장 이걸 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부지 매각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떤 그 부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대구시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는데 이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일단은 좀 고민적인 분위기로 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네. 또 상격청사 부지가 있는 이 도심 융합특구 사업과도 물려 있거든요. 네네. 지금 문체부에서 임대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청사 건립 방안을 조속히 좀 확정해야 이 상격청사 이전에 이어서 이 도심 융합특구 사업 진행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신청사 건립은 하겠다. 대신 방향은 이쪽을 잡겠다라고 결론을 내야지만 이 상격청사에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대구시가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청사 건설이 늦어지면 이 네. 도심 융합 특구 사업도 같이 지금- 지연될 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사 문제가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대구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또 내년 총선까지 넘어가서 이게 좀 뜨거운 이슈가 될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23일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여기서 달서병이 지역구인 김용판 의원이 신청사 건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앞서서 몇 번 예고한 상태고요. 네네. 자연스럽게 특구 관련 질의와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은 홍 시장에게 본인이 의지 없어서 안 하겠다는 걸 빚낸다는 식으로 좀 호도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앞서서 김용판 의원이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돌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기금을로 써가지고 네. 지금 지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이 달서구 병 지역구로 출마를 굳혔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에 본인의 SNS 해시태그로 대구 신청사 달서구를 걸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대구시가 어떻게 보세요?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일까요? 전망 겸해서 마무리 정리들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역 여론 특히 뭐 달서구와 이쪽 반대 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게 대구시 입장에서는 우선일 거고 네. 사업이 진행되는 건 딱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이게 달서구나 어떤 그 의회에서 전체적인 여론이 부지 매각 방안을 받아들여진다 네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최근 밝힌 대로 사업비를 이렇게 뭐 매각을 통해 마련해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커요. 일단은 그래서 적어도 홍준표 시장의 재임 기간 중에는 이 사업이 진척되지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척되지 이렇게 않을 보여지고요. 것이다. 네. 변수는 이제 말씀하셨던 내년 총선입니다. 만약 김용판 의원이나 또 재임 기간 중에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달서구로 부지를 결정한 이 권영진 전 시장이 또 출마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서병에 혹시라도 당선되기로 한다면 또 다른 흐름이 또 전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앞서 좀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네.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도 흥미있을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시민 입장에서는 신청사를 짓는데 돈을 쓴다는 것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신청사를 왜 짓자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과연 틀릴까로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에 꽃 구경 가고 싶은 분들 여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호 꽃섬에서는 대구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호 꽃섬은 하중도를 말하고요. 네.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1회 대구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파워풀 대구 정원과 함께하는 미래 도시를 주제로 하는 이 행사는 하중도를 명소화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년 전부터 구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원 작가, 학생, 시민 등이 조성한 정원 전시를 비롯해서 트렌드가 있는 정원 산업전, 힐링이 있는 정원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 소리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분갈이를 넣을 때 네. 좀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장미를 모양 그대로를 안 심고요.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얘들이 모양이 없어지고 또 뿌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가장자리 쪽으로 눌러주시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장미 화분 심기 재밌었어요? 네. 예쁘게 키울 수 있죠? 집에 가시면. 박소영입니다. 뒤쪽에 묘목 팔고 있었는데요. 나무 종류가 되게 많고 안 보던 종류도 있고 신기하고 제가 최근에 텃밭에 관심이 많아서 안내지도 좀 받아왔어요. 요건 저쪽에서 꽃 심기, 그러니까 분갈이 하는 거 가르쳐 주시는 데서 체험한 거고요. 요건 그 옆에서 상추랑 배추 모종 2개씩 나눔해 주셔서 받아왔어요. 장미는 물을 하루에 한 번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관리해서 꽃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키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로 정원들이 준비돼 있어가지고 작품처럼 돼 있거든요. 코스모스도 너무 많아서 꽃구름 같아요. 그쪽으로 사진 찍는 분도 지금 많고 또 다양하게 먹거리 행사 같은 것도 있으시니까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황화 코스모스도 있고 그냥 코스모스도 있고 사진 찍으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고목이랑 돌이랑 뭐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꾸며진 거 그런 게 좀 특별했었던 것 같고 산 모양도 있었고요. 그렇게 꾸며진 모양을 봐서 좋았습니다. 박람회가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코스모스도 사진 많이 찍으시고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엄청 넓은 곳이라서 볼거리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정원도 저는 기억에 남고요. 네. 쉬면서 정원 관련 책을 읽을 수 있는 곳도 좋았습니다. 또 만개한 코스모스와 황화 코스모스, 억새까지 볼 수 있어서 눈이 즐거웠는데요. 계속해서 정원용품 판매 부스와 반려식물 체험 부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정원용품이랑 야생화랑 그리고 홈 리빙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홈 가드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구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그래도 식물은 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셔서 물조리개 제품이랑 전지가위 제품 많이 구매하고 계세요. 반면에 베테랑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종류를 가지고 계셔서 좀 재질감이나 그립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위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블록화훼단지에서 우리 식스팜 원예복지협동조합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무료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키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물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아파트에서는 잎이 큰 관엽식물들이 다 괜찮아요. 포트에 담겨져 있는 스킨답스스나 호야나 괜찮아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똑같은 식물들이 아닌데 다육이나 그다음에 관엽식 물을 똑같이 주면 다육이는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물 주는 시기를 잘 정해야 돼요. 대구시에서 이제 정원 박람회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야외 사니까 이 환경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체험에 참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가을에 오셔서 많이 구경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힐링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또 반려식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과 함께하면 참 좋은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식물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또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수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키우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구시 최병원 산림녹지과장에게 정원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원 전시로 초청정원, 대구정원, 학생정원, 시민정원, 도시농업정원과 함께 국가정원이 있으며 62개 산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원 식물과 관련 용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정원 산업전이 있고 장미원, 정원 책방, 정원 사진전, 버스킹, 마술쇼 등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행사와 부스별 다양한 체험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 만개된 상태이며 어느 때보다 하중도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시민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정원을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정원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원은 누구나 가고 싶은 로망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 정원 박람회는 공모를 통해 학생, 시민, 가족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여 각각의 개성대로 기획, 설계, 조성까지 하여 주셨고 그런 특색 있는 부분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원 자체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는 요즘 직접 조성 관리하면서 정원이 주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정원 박람회는 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정원 가꾸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코스모스 등 꽃 구경 가고 싶은 분들은 금옥꽃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북부 동해안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 예상합니다. 10월 1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